자, 기다리셨던 분들 질문해 주시고 계세요. 초2 여자아이 수학머리는 그닥이에요. 구몬으로 초3 연산까지 진행 중이고요. 집에서 하는 수학은 사고력 수학에서 내주는 간단한 숙제와 구몬뿐이라서요. 사고력 학원 그만두고 집에서 따풀과 구몬 연산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초2 여자아이. 이건 제가 선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풀만 푼다고 해서 수학은 되게 이렇게 영역이 넓잖아요. 따풀만 푼다고 해서 따풀만 풀면 수학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따풀은 심화를 잘 할 수 있는 유형들과 생각하는 방법, 거기에 제가 동영상 강의들을 다 집어넣어서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책이긴 하지만 따풀로 다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고력 학원 다니면서 따풀도 하고 구몬연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력 학원 2학년 초면 아직 더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게 아니면. 4학년 아이 2학기 기응으로 예습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어떤 문제집 풀면 좋을까요? 이게 화면이 자꾸 끊어져요. 1학기에는 센, 문해길, 원리, 최상위 S 해보고 있는데 난이도 비교와 함께 기응 다음에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여러 권을 풀어보니 선택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해보신 문제집으로 보면 최상위 S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학기로 가면서는 최상위 S를 따풀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풀로 바꾸고 센을 먼저, 센도 한다면 여기 지금 나열해 주신 걸 다 하실 거라면 센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네요. 문해길 원리는 따로 두시면서 동시에 하셔도 괜찮아요. 문해길은 교과 진도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문해길 원리는 1학기 거에 대한 복습을 2학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해길은 동시에 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연산만 되어 있으면 교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기응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경시 쪽 문제들도 있어서 난이도는 최상위 S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좀 교과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서 더 깊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과를 다 하고 이후에 하는 게 더 낫기도 한데, 또는 그러니까 최상위 S 하면서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열해 주신 거로는 센, 그 다음에 최상위 S나 문해길, 또는 최상위 S를 하고 문해길, 이거는 최상위 S하고 문해길은 크게 앞뒤가 없거든요. 하지만 최상위 S는 따풀로 해보시라는 거, 네, 그 정도 순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학년입니다. 2학기 디딤돌 개념 응용 푸는데, 응용편 푸는데 최상위를 같이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개념 응용 끝나고 하세요. 개념 다 하고 하세요. 최상위 할 때는 개념 다 하고 하시고, 앞으로는 심화하기 전에 따풀 교재 추천해 드립니다. 같이 하시지 말고 최상위는 다 하고 하세요. 반복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반복이 지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를 다 하고, 그래서 최상위에도 보면 앞에 개념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시 리뷰를 하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공부는 반복해야죠. 지금 다 풀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요? 그것보다는 한 번 돌고 다시 돌고 때로는 한 번 더 돌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더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1 여자아이예요. 사고력 수학은 싫어하지 않아서 6학년 때부터 팩토 탑사, 필즈 등 다양하게 하고 있고, 현재 팩토 1과 1031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을 싫어합니다. 원리샘 6, 7세 과정 후에 1학년 1권을 작년 9월에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싫어해서 중단했더니 1학년인데 연산 진도가 느린 편이 되었어요. 연산 공부 잘 시키는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없고요. 지금 1학년 아이면 차라리 원리샘 시키시지 말고 교과샘 시키세요. 교과샘 시키는데 지금 연산 진도가 느린 편이라고 하셨지 연산을 못하는 아이 같지는 않은데요. 1학년 아이가 할 수 있는 연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1학년 한 자리 연산에 국한된 책들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연산 진도가 느린 게 아니라 연산이 느리다고 느끼시면 필요가 있고, 그거는 원리셈보다 왜냐하면 왜 원리셈을 이 경우는 원리셈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연산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걸 잘하는 아이들 중에 연산 못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딱 한 권 이런 식으로 끝내야지, 매일 10분, 20분을 연산하는 걸 못 버텨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저처럼 발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저는 성실하게 시간을 지켜서 꾸준히 뭘 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뭘 할 때 막 집중해서 하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일을 하고 딱 끝나면, 진짜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술 한잔 이런 거 안 하지만, 평소에는 막 하면 새벽 1, 2시까지 일을 한 나를 위해서 집에 가서 와인 한 잔 마시고 자고 뭐 이런 성향이에요. 풀어줘야 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여기에 막 집중을 해서 하고, 평소에는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획을 하거나 할 때는 막 집착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풀어져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문제를 즐기고 거기에 빠져서 풀고 재밌어하고, 이런 재미에서 수학을 하고, 이게 수학의 본질이잖아요. 연산은 기본을 만들기 위해 기본 토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위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연산이 기본이 잘 안 되나요? 기본은 될 거예요. 아주 빠르진 않은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연산을 막 이렇게 다 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과샘이나 뭐 아니면 귀적 같은 책이나, 귀적은 좀 단순하니까 교과샘, 귀적, 뭐 빨강연산도 권수가 좀 많죠.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끝낼 수 있는 책을 아이와 잘 얘기하셔서, 이거는 딱 목표를 두고 2달 딱 하고 쉬었다가 다시 나중에 2달 하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요, 제가 가르쳐 보니 뭐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 4학년 1학기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거와 관련된 연산책을 한 권 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연습한 거로 가지고도 교과 풀면서 충분히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해놓으면 똑똑한 아이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3학년 이상부터예요. 2학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권짜리로 선택해서 하세요. 교과샘 하세요. 교과샘. 이런 아이들 교과샘 풀고 교과샘도 좋다고 하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세요. 원리샘처럼 원리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양.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둥이 가벼운 초3 남자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이제 아들 키우면서, 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라 참 문제 못 푸는 건 혼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태도에 대해서는 참 잔소리가 많았던 아빠라서 사실 저는 좀 후회하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어릴 때 많이 혼내던 아빠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엉덩이가 가벼운 초3 남자아이는 그렇게 타고난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남자아이의 아빠가 된다고 해도, 더군다나 저희 아들처럼 되게 유별난, 되게 고집 세고 목소리도 크고 장난도 심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혼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 아들을 다시 키우는 건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돌아가도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수학이 아니니까. 너무 어렵네요.
초사 2학기 문해길하면서 최상위 S 2학기 심화 진행 중입니다. 문해길은 심화까지 할 거고 최상위 끝나면 5학년 1학기 개념 시작해도 될까요? 초사 2학기 문해길 하면서 최상위 S 2학기 심화 진행 중이고 문해길 심화까지 할 거고 좋네요. 최상위 끝나면 5학년 1학기 개념 네, 이 순서로 하시면 되죠. 좋은데요? 문해길 심화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해길 심화를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가르치던 제자들 중에 좀 수준 높은 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을 이제 소개해 달라고 해서 문해길을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그 아이가 학원에서 꽤 잘하는 아이였고, 근데 꽤 잘하는 아이라고 해도 집에서 문해길을 혼자 하면서는 질문이 되게 많아지고, 아이가 그 책을 들고 와서 수업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가곤 했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스스로 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뇌 퀴즈처럼 사고력 문제를 좋아하는 7세 여아인데 드릴식 연산보다는 사고력 연산 위주로 시키고 있는데 드릴 연산도 필요할까요? 아니요. 7세 때는 괜찮아요. 예. 사고력 연산이나 사고력 교재들을 통해서 연산의 기본이 어느 정도만 되고 아주 빠르진 않더라도 되면 그것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부터는 안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3학년부터. 수가 커지면 사고력 문제나 교과 심화 이런 것들로 하다 보면 기초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딱 집어서 보완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이상에서는 연산을 하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공부를 좀 할 거라면. 하지만 천천히 키우실 거라면 그마저도 안 해도 돼요. 왜? 천천히 문제 풀 거라면 그 천천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연습이 돼요. 빠르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학원 다니거나 심화하거나 진도도 빠른 아이들은 연산을 해주지 않으면 이 빠른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빠른 속도를 잘 못 쫓아가요. 그래서 연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고력 학원을 필지를 사고력 수학을 필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배정받은 받은 원리샘 3학년 4권 진도 중이라고 해서 아이의 진도와 갭이 너무 크네요. 필지인데 배정받은 반에서 원리샘 3학년 걸 원리샘을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하네요. 아이의 진도와 갭이 너무 크네요 하셨어요. 그러면 교과샘으로 진도를 좀 잡으세요. 네. 아마 필지가 진도가 빠른 학원이고 연산을 많이 요구받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원리샘 하고 있더라도 그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상담을 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그 맞춰가지고 같이 해 나가는데 그 밑에 거는 교과샘으로 진도를 잡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교과샘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4학년 점프왕 최상위 1031 초급 디딤돌 최상위 원리샘 풀고 있는데 점프왕 최상위나 1031 대신 따플을 대신해도 되는지요? 1031 대신 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따플은 교과 심화에서 심화 유형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최상위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죠. 따플은 유형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때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나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나이는 한 살씩 먹어. 그러면 차이는 변하지 않아. 합은 각각 한 살씩 먹으니까 합한 만큼으로 변해. 예를 들어 2명이면 1년에 2씩 늘 거고 3명이면 3씩 늘 거고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의 해석 쪽에 나이 문제, 그 다음에 특별한 계산법 이쪽에 연속한 수의 합을 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주제별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1031 대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1031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예. 1031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1031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따플이 1031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따플은 교과 심화를 위한 책이에요. 만약에 디딤돌 최상위도 하고 점프왕 최상위도 하고 있다고 하면 점프왕 최상위와 따플을 똑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따플을 하고
디딤돌 채상이나 따풀을 하고 점프항 채상이를 하시면 훨씬 효율이나 학습적인 어떤 단계상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점프항 채상이도 하고 디딤돌 채상이도 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를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따풀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따풀은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 유형들을 유형학습을 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따풀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죠. 대체는 아닙니다. 대체제는 아니지만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5학년인데 한 학기 예습만 하고 있는 아이고, 연산은 따로 연산 문제집을 풀진 않아요. 연산을 이제 좀 시켜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학기 예습, 최상위 매학기. 연산을 안 한 이유가 아이가 너무 싫어했어요. 교과샘 하세요. 교과샘은 4층 연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5학년 같으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 공식을 한번 쭉 익히고 5학년 교과를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원리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6학년 같으면 뭐 원에 관련돼서 반지름이 어떻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이런 제일 기본이 되는 연습해야 될 것들을 연습하고 교과를 들어가니까 효율적입니다. 연산을 하자는 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원리샘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5학년인데 연산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교과샘, 압축되어 있는 교과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샘 하시면 됩니다. 교과샘도 만족도는 되게 높은 책이에요. 초2 남자아이 3학년 교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심화서를 한 지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두 가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심화서는 따풀하고 채상이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유형별로 공부하고 원리와 함께 익혀서 유형별로 공부하고 문제들이 쭉 많이 나와 있는 최상위 수학 같은 책하고, 물론 따풀에도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들이 한 80% 이상 나와 있고 추가 문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아이가 약한 유형은 추가 문제를 골라서 집에서 프린트해서 다시 연습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고, 이게 그리고 되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놔서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QR코드로 들어가는 페이지에 동영상 강의와 추가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게시글을 붙일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연결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잘 공부하도록 하는데 애프터 서비스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QR코드를 연결해 놔서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책이라서. 자, 한 문제 풀고 일어서고 한 문제 풀고 돌아다니고 정답률은 높은데 의자에, 아까 그 3학년 엉덩이 가벼운 아이요. 남자아이들 많이 그렇죠. 네, 많이 그렇죠. 어떡하나요? 답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 이모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작은 이모가, 막내 이모가 이제 사촌 동생들이, 큰아이가 서울대학교 갔고 둘째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서 둘 다 이제 대기업 다녀요.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SK건설인가 이제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사촌 동생들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모고 한데, 개구장이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7살 때인가 너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해서 제가 구석에 데리고 가서 막 혼냈어요. 혼냈는데 제가 이모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아이 무섭게 혼내면서 훈육하면 안 된다고 혼났어요. 아이들은 그런 것이고, 네가 아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혼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모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가 봐요. 수학 공부도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책 2권 사가지고 하나는 너 풀어, 하나는 엄마 풀게 이러면서 이제 공부시키셨고,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모가, 막내가 그 집도 둘째가 아들이라서 딸은 엄마가 같이 공부하면서 키웠지만 둘째는 그렇게 못 키웠어요. 아들이라서. 나는 싫어. 난 엄마한테 지적받는 것도 싫고 난 나 혼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데리고 공부시킨 딸은 엄청 공부를 잘했었고 서울대까지 갔고, 둘째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이제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게 저는 이모가 키운 그 교육관이 되게 훌륭한 교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중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저도 참 어렵고 저도 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돌아가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도 있고, 그게 아들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되게 단호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좀 무서운 아빠거든요. 그래서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커서 아이들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고 잔소리 안 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사 여자아이 분수의 통분 약분 잘하고 있긴 한데 항상 마지막에 약분을 끝까지 안 해요. 기약 분수로 답을 내야 하는데 덜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할까요? 약분을 덜 해서 답을 내는 거. 무조건 기약 분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무조건 기약 분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답이 나는 거 아니더라도 많은 상황 속에서도 분수들은 기약 분수가 돼야죠. 그래야 많은 것들이 쉽게 해결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뭐 없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지켜야 됩니다. 네, 3개 답변 해보고 마칠까요? 선생님, 초2 남아인데 이제 연산 분수 들어갈 차례예요. 그동안 눈높이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수부터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싶어서 시중 문제집으로 엄마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만두려고 하니 겁도 나고 고민되네요. 교과는 1년 산행하고 있고 사고력은 103이라 하고 있습니다. 연산 부분에서 문제집이 좋을지 눈높이 유지가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리도 잡아가면서 다양하게 알아가는 연산이라고 하면 원리쌤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연산은. 그리고 아까 초2 남자아이예요. 아까 교과쌤 말씀도 드렸었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고 꾸준히 하는 게 되는 아이들은 원리쌤이 더 낫습니다. 교과쌤보다. 왜냐하면 연산은 감각 기르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감각, 이런 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산은 꾸준히, 사고력은 몰두해서. 따풀은 친절한 심화서라고 하셨는데 다음 심화서로는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만약에 따풀을 하면 그 다음은 최상위 종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풀의 난이도도 어려운 건 최상위 정도까지를 담고 있어요. 초3 2자리 곱하기 2자리 끝났는데 모든 연산이 속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비상연산, 디딤돌 문제 유형 하는데 기탄이 20에서 25문제가 3, 4분이더라고요. 정확도는 90%인데 점프, 앙수항 넘어가도 될까요? 문제집들이 담고 있는 그 시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문제집 만들면서 시간 기준을 저도 제시해 볼까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따박따박 풀면 돼요. 느려서 불편한 애가 안 되면 돼요. 느려서 불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연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 이거는 당장 자기 학기께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는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따박따박 되거든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 틀리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느리게 따박따박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긴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기 마련이에요. 요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빨라져요. 연산은 꾸준히 그리고 감각을 기르기 위한 거다. 제일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아이들은 몇 학년 아이들이에요? 고3 아이들이에요. 왜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계산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학습량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문제 보면 연필 많이 되지도 않고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계산력만 보면 진짜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이 비교가 안 되죠. 예. 연산은 그런 거예요. 감각 그리고 학습량에 완전히 비례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연산은 무조건 연습량에 비례합니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사연 말씀드린 다음에 그 개인적인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송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DM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DM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해서 이제는 하려고 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틈 날 때마다 답변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여기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 구글 폼으로 질문 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변 적어서 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는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 댓글 이용하시면 아마 유튜브는 새로 개설해서 답변을 무조건 제일 빠른 속도로 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